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8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82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해의 날은 연평해전, 천안 포격, 연평도 포격에 맞서 목숨을 바친 후국 명령을 수모하기 위해서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키신 55분의 후국 명령에 대해서 명절에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 유상 장병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서해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연필적 방문했었는데 군사 분야 한수적 체결 이후 과거의 긴장은 많이 줄어들었고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평화 노력이 진정한 안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서해 5도 일대의 어장이 대폭 확대되었고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되는 큰 면적이 허용이 되어서 국민들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비스 주한 미 대사가 그제 한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상황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고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정책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믿겠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가 피해 핵과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름과 동시에 그 틀 안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해나가자는 단계적 비핵화, 포괄합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해법을 찾는 방안으로서 제시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원, 성산, 권민호 후보, 충영고성, 양문영 후보가 지역경제를 책임질 집권당 후보로서 당당하게 싸우고 씩씩하게 유세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통영을 다녀왔는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누가 일자리를 적인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색깔론 문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러 나선 것이 아니라 공안정국을 조성하던 과거의 관습을 다시 또 꺼내는 느낌이 듭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경남은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철저한 색깔론으로 지역 언론을 호도하고 중도를 부정시킨 패배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을 어렵게 했던 조선업 위기도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연장과 내부 대륙철도 예산 면제, 조기 착공 등이 경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산 스마트 허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차량과 드론 기술을 시연을 해봤습니다. 국내 배출 미세먼지 40% 차지하는 사업적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동시에 저감장치 설치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팀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마지막 예정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부 상임위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국당은 민생 현안과 법안 처리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달 초 3월 국회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민생 챙기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리 당량만 따지면서 국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아직도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당대회를 핑계로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늦추더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어제는 한국당이 추천한 윤리심사 전문위원 3명이 임명된 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문위원장 선임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국회 윤리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5.18 망언 의원들을 감싸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망언 의원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망언 의원 징계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계속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와 지연 작전을 편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힘을 모아 망언 의원 퇴출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최고위원을 나눠주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 당 청춘특보에서 그리고 서창원 의원, 김영권 정부특위위원장과 함께 포항 흥해체육관 등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호소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부서단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포항 지역에 있는 지열발전소 사업은 제2의 4대강, 제2의 자원외교가 아니나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부지런하게도 검증 안 되는 사업들을 하셨다라는 얘기 듭니다. 이 사업은 국민 세금 195억 원이 투입되어 녹색공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1년 전인 2009년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 논란으로 폐쇄됐다는 점을 보도했을 때도 MB 정부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 과정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상규명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진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히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포항 시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을 두고 자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소위 황교안 조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태효인 좌파 독재 저지 특위위원회는 김학의처럼 한국대 사건 제조사가 직권 남용이다 또는 당대표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 등의 힘을 적용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피해자의 진술이 새롭게 나오는 만큼 당연히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물타기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의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특검이든 뭐든 철저히 수용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그리고 장대현 씨 사건 등이 모두 권력을 등에 업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진 범죄인 만큼 명명백히 진상규명에서 법 앞에 만 명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친일 청산이 국론분열이라는 역사인식 자체가 국론분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회의에서 반민특위 활동이 잘 돼야 했지만 국론분열을 가져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해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분열이라면서 부정적 말을 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 라면서 이런 식의 망언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반민특위 국론분열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일 청산이 국론분열이라는 발언은 여타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여겨보고 있을 뿐 아니라 친일 무력 세력의 친일 청산 반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친일 청산은커녕 친일파의 후예들이 정치와 학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0.1%가 친일 잔재 청산 필요성을 느끼며 국민 10명 중 3명은 참여운동 정신을 개선하기 위해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색깔론, 5.18 망언 등의 인습은 무서운 친일 잔재로 생각합니다.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서슴없이 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전폭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친일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서 반민특위의 역사적 정당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는 국민 심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깊은 성찰과 국민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네, 1988년에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31년 만에 여성을 30%가 넘는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의 이은혜 재판관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더 나은 균형이 필요하며 반드시 성별 균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 확대를 환영합니다. 사회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 국가적 기구위원장의 정책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맡기로 한 것을 환영을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은 유엔에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기후 관련 협약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십니다. 봄철 문제에 대해서 한중 협력, 고농도 위기 관리, 국내 배출량 저감 등 특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천 맑은 하늘 프로젝트를 양국이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력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가 것입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즉각적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장, 석탄발전소,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등 핵심 배출원의 합리적 감축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기획하고 있는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미세먼지 추경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5.18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정말 가관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으면 우리라도 끌려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마저 떠나버리려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영표 대표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서 어제는 자유당 추천의 윤리자문위원이 그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5.18 때 헬기 총소사와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에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이었던 김영장 씨는 전두환이 제1전투행장에 나타났었다는 증언도 했었고 또 5.18 당시에 헬기에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제 전남대학교 김희송 교수는 5.18 기관총 사망자가 47명에 달한다는 국방부의 문서를 다시 해석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18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5.18을 왜곡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5.18 진상조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최근 대단히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좌파 독재라는 말을 모든 의원, 모든 당직자들이 입만 열면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형된 지극히 악의적인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빨갱이 종북하다가 그게 사실 더 이상 노력이 미치지 않자 좌파 독재라는 말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태가 극우의 국정 방해 책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더 이상 좌파 독재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 그러니까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에 합의를 했다가 최근 갑자기 돌변해서 이를 무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이 통신구 화재 청문회가 최근에 KT의 채용비리 특히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여러 관련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그 채용 비리와 또 KT와 과거 정권과의
감염이 번져가고 있어서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고 지레 겁먹고 청문회를 피하고 거부하려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폐지 청문회를 거부하면 할수록 그 청문회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70%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철저하게 밝혀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에 국민들의 67%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여성을 착취 대상으로 하는 우리 사회 억압 구조가 가져온 결과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탄압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유린하는 문화가 그대로 독재 정권에 온전됐고 또 번성해 왔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 세 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바탕에는 최근에 와서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식민지 문화가 깔려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건의 진상규명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동안 오랜 시간 쌓여온 한국 사회 구조적 적폐를 타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혹시라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왜곡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 함께 모두를 맞춰주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 사건에 대한 특검 찬성이 71%,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찬성이 67%,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기관 연장 찬성이 60%, 공수처 설치 찬성률은 77%가 다 기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 세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이 이 사건에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바르게 밝혀져야 된다는 중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을 나오겠습니다. 예, 지난 19일 해수부와 환경부가 2022년까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항만은 주요 미세먼지의 배출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4.3 재보궐선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 주요 관심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서 보듯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정청이 본연일체가 되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을 다루겠습니다. 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 분이 언급하셨듯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막아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독재, 좌파,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여전히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고 그런 시도는 당장 멈추도록 하세요. 펀층 기호와 부실수사, 은폐에 대한 진실 규명은 국민의 영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로총은 현행 공무원 노조법이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단결권마저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동 행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법의 독소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 규정은 ILO 권고에 따라 노사가 단체 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공무원 노조 활동 중 사망한 동료가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 셋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이탈로 보는 잘못된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행 법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공무원 노조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 노동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과거부터 우리 당은 노조와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권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당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법 보장에 동감하여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을 했던 분 그리고 법무장관 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관이 경질되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다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를 운영해왔던 사람들로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국무총리를 할 적에 차관이 그런 식으로 경질되면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원인이 뭐고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근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정부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그 허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